네, 이제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3개의 보석, 4개의 스위치. 자, 어떤 내용인지 도전 과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전 과제는 3개의 보석을 수집하고 4개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개수의 보석을 수집하고 올바른 개수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려면 2개의 개별적인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이 2개의 변수는 보석을 카운트하는 변수,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스위치를 카운트하는 변수죠. 그래서 보석을 몇 개를 수집해야 되느냐? 3개. 그리고 스위치를 몇 개를 켜야 되느냐? 4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위치 4개를 켜고 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는 보석이 수집될 때마다 그 값이 증가되어야 되죠. 그리고 스위치도 그 스위치가 켜질 때마다 그 값이 증가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석의 개수에 대한 변수, 그리고 스위치 개수에 대한 변수를 선언하라라고 했죠. 이제 이번 예제에서는 변수를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변수의 이름을 지정할 때 이러한 표기법에 따라서 변수의 이름을 한번 지정해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카멜 표기법이라는 건데요. 변수를 지정을 할 때 첫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새로운 단어는 대문자를 사용해서 변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일단 변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저장된 정보를 우리가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형태로 변수의 이름이 정해져야 되죠. 예를 들면 요거죠. number of cat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보면은 넘버에서 시작할 때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새로운 문자가 시작되면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하게 변수의 이름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number of cats라고 하는 이 변수를 보면은 어떤 정보가 이 변수에 저장되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양이의 마리수, 그죠? 몇 마리가 저장된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석의 개수와 스위치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설정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우리가 수집하고 보석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을 거예요. number of gem, 그죠? 스위치는 어떻게 주면 되느냐? number of switch.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여기서 주어졌던 이런 형태로 변수를 준다면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을 수집하거나 스위치를 작동시키면은 변수를 일씩 증가시키라고 했죠. 이게 이제 그거죠.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변수가 우리 앞에 예제에서 어, 잼의 개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했었죠. 넘버 오브 잼스를 사용한 게 아니고 잼 카운터 이랬 썼잖아요. 그죠? 잼 카운터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방법을 뭐라 썼습니까? 이렇게 했었죠. 잼 카운터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제 이거 썼잖아요. 그죠? 요게 결국은 원래 이제 잼 카운터를 선언할 때 이 값을 제로로 뒀잖아요. 그래서 제로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다시 잼 카운트에 저장이 되는 형태. 이게 다시 또 한 번 더 루프를 돌면 이 제로가 1이 되고 다시 더해지면 값은 2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1이 지워지고 2가 또 이렇게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를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것을 이번 예제에서도 적용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수를 주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제시한 바대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 캐릭터는 이동을 하면서 보석을 수집하고 그리고 스위치도 켜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보석을 수집하고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죠? 이렇게 맵상을 이동해야 되고, 맵을 이동해야 되고, 보석을 수집해야 되고,
몇 개까지? 3개만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그죠? 몇 개? 4개만 켜야 되죠. 그죠? 자, 맵을 이동시키고 보석을 수집하고 보석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스위치를 켜고 또 스위치 개수를 카운트하고 주어진 조건이 맞는지를 비교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형태로 코드가 완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드에는 반복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화일문을 살 거예요. 그리고 뭘 써야 되느냐? 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죠. 비교 연산. 그죠? 비교 연산자. 그러니까 보석의 개수와 스위치의 개수. 그죠? 보석의 개수와 스위치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비교해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뭘 써야 되느냐 하면은 논리 연산자도 사용할 거예요.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3개가 있습니다. 그죠? AND 연산, OR 연산, 그리고 not 연산. 이렇게 썼죠. AND 연산은 우리가 이제 AND 사인 2개를 썼고, OR 연산은 이렇게 세로 선 2개, not 연산은 느낌표를 사용했었어요. AND 연산과 OR 연산과 not 연산은 그 우리 코딩 배우기 1, 거기에 보면은 논리 연산자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었죠. 거기 내용들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코드를 쭉 한번 그 여러분하고 한번 리뷰를 하면서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 코드는 조금 길고 해서 음,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맵을 이동할 때 그 방향을 바꾸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 조건하고 왼쪽으로 도는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돌아야 되고 여기서도 회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되죠. 맵을 이동할 때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을 별도의 함수로 정의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만의 코드를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자, 먼저 변수 선언부터 할게요. 먼저 number of gem부터 한번 변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number of switch죠. 마찬가지로 초기 값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함수 하나를 만들게요. turn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조건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조건들이냐 하면은, 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조건,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하는 조건, 두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조건은 앞이 막혀 있고 왼쪽이 막혀 있는 경우가 될 거고요. 왼쪽으로 회전하는 조건은 앞이 막혀 있고 오른쪽이 막힌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문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if 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s blocked and is blocked left. 자, 이렇게 이제 앞이 막혀 있으면서 왼쪽이 동시에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한다? turn right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else if 문을 이용해서 구문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is blocked 똑같은 방법으로 and is blocked right. 오른쪽이 막혀 있으면 turn left를 해야 되죠. turn left. 예,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turn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전체 경로상에서 이 캐릭터가 이동할 때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보석을 수집하고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이제 메인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쓰겠다. 자, while을 쓸게요.
일단은 보석의 개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넘버 오브 잼이 3개보다 작고 또는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화 연산을 사용해야 돼요. 자, 일단 또는 오화 연산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스위치가 4개죠. 4개보다 작은 경우에 루프를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움직여야 되니까 무브 포워드를 넣어야 될 거죠. 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보석을 수집해야 되니까요. if 문을 이용해서 보석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보석은 어떻습니까? 보석은 현재 보면은 맵상에서 보석의 개수가 3개 이상이죠. 물론 스위치의 개수도 4개 이상입니다. 그죠? 근데 보석의 개수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 둘, 여기 있는 3개의 보석을 수집하면 나머지 보석은 수집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보석들은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완성해야 되니까 이 if 문에 조건을 넣을 때 그거를 고려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석이 있으면서 is on gem 그리고 이제 동시에 어, 보석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number of gem이 3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보석을 수집해야 됩니다. 이때 collect gem을 해서 보석을 수집하도록 할게요. collect gem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보석을 수집하고 나면은 당연히 보석의 개수를 하나 올려야 되죠. 그죠? 이렇게 카운트를 올려줘야 됩니다. 더하기 1. 이 조건들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else if 문을 사용해서 else if 구문을 추가해서 여기에 이제 스위치의 개수. 그죠? is on closed switch. 이제 closed switch면은 스위치를 토글 스위치. 토글 스위치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의 개수를 올려야 되죠. 네, number of switch equal number of switches 더하기 1 이렇게 카운트를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자 어떤 거냐면은 이동시켰고요. 보석이 있는지 또는 스위치가 있는지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동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지를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함수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딩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보석의 개수와 스위치의 개수를 선언했죠. 변수로서 선언했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이렇게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함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조건은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겠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일문을 봅시다. 이 화일문은 자, 이게 조건이죠. 요 전체가 조건입니다. 조건이죠. 자, 조건이 몇 개 있냐? 자, number of gem 요 조건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number of switch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조건이 자, number of gem이라고 하는 게 조건 1 그리고 number of switch라고 하는 게 조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 1과 조건 2는 여기 있는 관계 연산자 우리가 여기 이 관계 연산자를 오화 연산자라 하죠. 자, 오화 연산자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 조건의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처음 루프를 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넘버 오브 잼에서 이 넘버 오브 잼에 들어있는 값이 제로잖아요. 그럼 이게 제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넘버 오브 스위치도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넘버 오브 잼이 3보다 작고 넘버 오브 스위치도 4보다 작으니까 조건 1이 뭐가 됩니까? 참이 되고. 그죠? 조건 2가 뭐가 됩니까? 참이 되죠. 그럼 이 실행 결과는 뭐가 됩니까? 참이 됩니다. 그렇죠? 오화 연산자에서는 조건 1과 조건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결과라고 한다면 오화 연산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건 1이 true, 조건 2가 true면 결과는 뭐가 됩니까? true죠. 조건 1이 거짓, 조건 2가 참이면 참입니다. 조건 1이 참이고 조건 2가 거짓이어도 참이죠. 둘 다 거짓이면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이제 AND 연산자다.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이게 AND 연산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ND 연산자인 경우에는 조건 1과 조건 2 그리고 결과를 봅시다. 조건 1이 참,
조건 2가 참이면 결과는 뭐가 되느냐? 참이 되죠. 엔드 연산자의 경우에. 조건 1이 참이고 거짓이고 조건 2가 참이다. 그러면 거짓이 됩니다. 그죠? 똑같은 조건인 경우에도 거짓이고요. FF가 돼도 거짓이죠. 엔드 연산자는 모든 조건이 다 참이어야만 그 결과가 참이 되고 오화 연산자인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거짓이어야만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참이 됩니다. 그죠? 이런 조건들은 지난 우리 그 공부에서 배웠어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논리 연산자를 여기 적용해서 이 실행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둘 다 제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건 1과 조건 2가 다 참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죠. 그래서 move forward에서 얘가 한 칸 이동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if is on gem 보석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죠? 이게 AND 연산자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이어야만 내려옵니다. 그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 어찌 됩니까? 실행하지 않고 else if 문으로 넘어오죠. 지금 현재는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봅시다. 먼저 제로인 경우, 넘버 오브 스위치도 제로인 경우 이동하고 이걸 좀 치울까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걸 치워보고 치워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캐릭터가 이동한다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캐릭터 이동하면은 move forward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칸으로 왔어요. 그럼 is on gem 보석이 있죠. 이게 true입니다. true. 그 다음에 number of gem, number of gem은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true죠. 엔드 연산자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이에요. 그럼 이 결과값은 참이죠. 참이니까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콜렉트 잼에서 보석을 수집할 겁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잼 이퀄 넘버 오브 잼 플러스 1이니까 이제 보석을 수집했으니까 넘버 오브 잼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0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1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실행이 됐으니까 저장하고 나면 뭡니까? else문은 실행하지 않죠. else문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 요리로 넘어오죠. 턴을 만납니다. 그죠? 네, 턴을 만나면 턴의 조건이 뭐였어요? 턴의 조건은 블락돼 있으면서 동시에 레프트가 막힌지 블락돼 있으면서 동시에 오른쪽이 막힌지를 봐야 되는데 안 막혔죠. 그러면은 이게 실행 안 되죠. 요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위치에서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칸에서 보석을 수집하고 카운트하고 다시 이동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동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자, 넘버 오브 잼이 1이 됐죠. 그럼 1, 2, 3보다 작으니까 이 결과값은 참입니다. 오와 연산자를 만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참이죠. 둘 다 참이니까 참이죠. 그래서 또 요 밑에 문장을 실행합니다. 이동했죠. 자, if문을 만났어요. is on 잼이면서 넘버 오브 잼이 3보다 작으냐? 자, 넘버 오브 잼이 1이죠. 둘 다 참이기 때문에 밑에 문장을 실행하죠. 그래서 보석을 수집하고 넘버 오브 잼을 2로 만들죠. 1 더하기 1 되니까 그죠? 네, 그 다음 여기 실행됐으니까 else문 실행 안 하고 다시 턴으로 옵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본 상태에서 보석의 카운트는 2가 되고 이 상태를 만났으니까 턴 함수를 다시 실행하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앞이 막혀 있고 왼쪽이 막혔냐? 아니죠. 그러면 다시 요 밑에 else문을 만나고요. 자, 앞이 막히면서 오른쪽이 막혔냐? 지금 왼쪽 막혔네요. 그러면 바로 턴 라이트를 하겠다. 그죠? 네. 턴에서 바로 턴 라이트를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가 바로 맞죠? 막히고 왼쪽이 막혔으니까 턴 라이트를 실행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실행 안 하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뭡니까? 이제 다시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되죠. 다시 화일문 올라가는 거죠. 자, 다시 화일문에 올라오면은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방향을 이 캐릭터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여기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바라보죠. 자, 화일문을 만났어요. 넘버 오브 잼은 뭡니까? 이제 2죠. 자, 2가 3보다 작죠. 실행 결과는 참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참이죠. 또 내려오겠죠. 또 실행하죠. 여기서 이동했죠. 여기로. 자, 이제 온잼이냐? 아니죠. 보석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거짓이죠. 넘버 오브 잼은 2가 되니까 요건 참이지만 거짓과 참에서 엔드 연산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값은 거짓이죠. 그러면 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lse문을 만나죠. 그죠? 네, 거짓이기 때문에 else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클로즈 스위치냐? 아니죠. 그럼 또 거짓이죠. 네, 거짓이니까 실행 안 하죠. 다음 문장을 만납니다. 어디로? 턴을 만나죠. 자, 턴을 만났는데 보니까 앞이 막혀 있지 않죠. 실행 안 하죠. 다시 요렇게 또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서 어디 왔냐? 여기 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위치했어요. 자, 그러면은 넘버 오브 잼은 2였죠. 자, 2고 마찬가지로 결과값은 참이고 여기도 참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참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겠죠? move forward 합니다. 아, 여기다, 그죠? 여기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move forward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세 번째 보석이 있는 칸으로 캐릭터가 오는 겁니다. 자, is on 잼이고 number of 잼이 2니까 요거보다 작죠. 둘 다 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nd 연산자니까 결과는 참이죠.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오죠. 보석을 수집하고 number of 잼이 2 더하기 1 해서 3이 저장됩니다. 실행하지 않고 턴을 만났는데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네. 자, 올라가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여기서 보석의 개수가 이제 뭐가 됩니까? 넘버 오브 잼이 3이죠. 그러니까 3 되니까 요 실행값은 거짓. 오와 연산자. 그리고 이것은 참이죠. 실행은 결과는 뭡니까? 참이죠. 그래서 여기서 참입니다. 또 내려오죠. 이렇게. 자, move forward를 만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칸 이동했죠. 그럼 여기 왔습니다. 자, is on gem 맞죠? 여기 참입니다. 그 다음에 and 연산이죠. and 그리고 number of gem 여기 3이죠. 3은 요 3보다 작죠. 이게 실행 결과가 거짓입니다. 그럼 참 and 거짓하면 요 실행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거짓. 그죠? 그러면은 correct gem 안 하죠. 요것도 실행 안 하죠. 어디로 옵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else 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else 문에서 확인해 보니까 스위치가 있냐? 없죠. 거짓이죠. 네, 당연히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서 턴을 만납니다. 자, 턴을 만났으니까 앞을 확인하죠. 막혔죠. 자, 왼쪽이 막혔으니까 is blocked and blocked left죠. 그죠? 자, 둘 다 참이죠. 그러면 turn right. 이렇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계속 실행됩니다. 이제부터는 어찌 됩니까? 이제 요 아래에 있는 보석들은 요것도 수집하지 않고 다 수집하지 않고 이렇게 전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해당 사항 없을 거고 여기 있는 문에서 스위치를 만났으니까 토글 스위치 켜고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했던 방법과 똑같이 넘버 오브 스위치가 2 더하기 1, 3 더하기 1 해서 결국은 넘버 오브 스위치가 4가 될 때까지 루프를 돌 겁니다. 자, 루프를 돌고 나면 어찌 되느냐? 그러면 최종적으로 넘버 오브 잼도 3이고요. 그죠? 넘버 오브 스위치도 이제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넘버 오브 잼이 3인 상태에서 비교하고 오와 연산자의 넘버 오브 스위치가 4가 돼서 또 비교하죠. 그러면 3이 3보다 작으냐? 거짓이죠. 4가 4보다 작으냐도 거짓이에요. 거짓과 거짓이 오와 연산자를 만나면 그 결과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로소 거짓이 되죠. 그러면 이 거짓이 되면 이 아래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 중괄호를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코드가 없는 위치로 프로그램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코드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은 당연히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되고요. 캐릭터가 주어진 조건 우리가 이제 이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도전 과제에 보면은 3개의 보석을 수집하고 4개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조건이 있었죠. 요게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수집했고, 2개 수집했고, 이제 3개 수집했죠. 이제 보석들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동해서 네, 스위치가 있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한 개 켰고요. 2개 켰고요. 3개, 4개를 켜고 네, 완성을 했죠. 자, 이렇게 코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이런 조건들에서 보면은 생성되는 그 보석의 개수는 랜덤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석의 개수와
스위치의 개수는 랜덤하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실행해보고 지금 있는 조건과 다른 조건에서도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 과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작동을 시켜 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수집했죠. 네, 잘 작동하고 있죠. 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보석을 수집했고요. 자, 스위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코드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드는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보다 더 간단하고 더 효율적인 코드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이 고민해서 새로운 코드를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